네, 안녕하세요. 앨리쌤입니다. 네, 드디어 왔죠.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모교에 6월 모의고사 시험을 신청을 해서 국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2외국어까지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느꼈을 그런 현장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렸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대비를 했어야 될까? 요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해볼 이야기는요.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나온 바로 직후, 수학 시험이 끝난 바로 직후에 제가 문항별로 빨리 코멘트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100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시험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어내고, 기존의 어떤 시험과의 좀 차별점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대로 지켰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변수를 좀 만들고 싶어 했다라던가, 요런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제가 이 문제는 결국에 이런 거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한 문제를 골라서 의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중에 한 문제를 좀 골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온 게 그대로 있어서 막 국어도 적고 영어도 적었는데 제가 한국사랑 저기는 안 적었더라고요. 바탕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지. 자,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난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히 옆에 따로 적지는 않을 거고요. 11번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2번부터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냐면 그 당시에 너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뒤를 돌아갔다가 앞으로 왔는데 이때 내가 느꼈던 거는 계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계산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문제가 안 풀린다기보다는 계산량이 늘었다라는 걸 느꼈고, 1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면 13번 문항은 세 글자 써놨어요. 개간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말 간결하고 깔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든 문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15번도 제가 이때는 너무 이게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래 하나 날려, 뭐 몇 개 날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뺐거든요. 그 뺐던 문제였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못 풀었는데 잘 만들었다. 네, 그렇게 적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보통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열 문제가 15번 문항으로 배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수투 문제를 객관식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많이 가졌던 그런 문제가 15번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문항별 배치 기준을 조금 변경했다. 요렇게 좀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16, 17, 18, 19번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왔을 때 3점짜리 네 문제는 괜찮았고, 20번에서는 케이스 분류에 대해서 조금 정교해졌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다음 21번에서는 fx를 찾아내라는 그 함수 찾기 문제였는데, 이번엔 4차 함수를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줬습니다. 보통 3차 함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4차 함수가 나왔죠. 그리고 22번이 수열 문제로 아까 15번이랑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22번에 해당하는 정답률이 높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5번, 그러니까 객관식 이런 거 주관식을 감안했을 때 15번에 해당하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풀었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 네 문제는 크게 제가 건들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23, 24, 25, 26번은 모두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7번부터 볼 건데 27번 문제가 3점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안 풀림. 분명히 제가 이거 답은 이거일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엔 내가 답을 찍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이었어요. 어이없죠. 그래서 3점의 대반란 요렇게 좀 제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28번이랑 29번은 오히려 풀만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30번은 약간 정교한데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100분 다 끝나고 나서 푸니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했던 그런 문제였고,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느꼈던 게 뒷번호로 갈수록 보통 어렵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냥 익숙하지 않았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옛날 어딘가에서 배운 적이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평을 어떻게 썼냐면, 점점점 왜 쓴지 모르겠어. 시간 제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앞 문항 번호에서 난이도 올라갔던 거 고루고루 내려옴. 그래서 킬러 스타일을 문항 끝에 배치했다기보다 전끝? 그래서 뭐 15번보다 14번, 22번보다 21번 이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 당겨졌다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을 풀고 나올 때만 해도 그때 핸드폰을 다 걷었기 때문에 12번이 그렇게 문제인지 몰랐어. 저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내가 계산을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2번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진짜 이렇게 지수함수 쉽게 도형으로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서 좌표 잡아서 하는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지? 내가 바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생각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몇 번 문제가 난리라더라 이러면서 이제 다들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는 없었고 이제 나와서 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같은 강사들끼리 이야기한다라던가 학생들 간에 이제 만나잖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12번 문항이 그렇게 계산이 다 안 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려우면 학생들도 어렵다. 요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에 풀고 나왔을 때 내가 못한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다 보고 이제 그날 제2국어까지 다 보고 이제 그다음에 바로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따로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2025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크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항 배치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문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15번에서 수열 많이 나왔거든요. 수열이 안 나오고 수투에 그래프 미적분 그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22번 문항에서 22번 문항에서 어땠냐면 보통 항상 나오던 수투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서 수열의 규칙을 찾아서 귀납적 정의로서 표현되는 그 식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22번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줄었고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그러니까 번호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번호 큰 의미 그래서 내가 이 번호 맞춰야겠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꼭 이 번호는 맞춰야 돼 라는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번호별 난이도 배치거든요. 저희가 보통 객관식 끝으로 갈 때 요렇게 가고 주관식 끝으로 갈 때 요렇게 갔었다면
이제는 이 전에 한 12번 정도에서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꼬리하게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계산을 좀 요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끝부분 문제가 아니라 앞쪽에 배치된 그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 난이도, 문항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이번 처음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6월 모의고사 때도 똑같거든요. 24학년도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12번 문항에서 똑같이 수열 내용이 나왔거든요. 똑같진 않구나. 미안. 수원 내용이 나왔거든요. 수원의 수열 파트에 해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집합의 그런 요소의 표현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새롭게,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의 모양, 신선한 모양이었죠. 신선한 모양. 모양이라는 말이 맞나? 신선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서 까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이거 뭐지? 해서 당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항 구성이 좀 많아져서 그게 또 특히나 앞쪽 번호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변화된 평가원에서의 출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가도 문제 풀이 때 보여드릴 내용이지만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어려운 3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추산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물론 허수도 어느 정도 일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사이트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라지는 정답률, 오답률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관식 19번이 3점 문제 마지막 문항이거든요. 이 문항에 해당하는 정답률이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고 이 19번에 해당하는 게 정답률이 잠깐 빨간색이 빨간색 한 번만 정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23.5%였어요. 23.5%였고 그 다음에 그 미적분에서도 선택 과목 27번 이때 해당하는 이 문제도 똑같이 3점이거든요. 3점의 마지막 문항이에요. 정답률 이거는 객관식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률이 29.9% 거의 30%죠. 요 정도 됩니다. 별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그 3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솔직히 이거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낮았다라는 거는 이 문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정답률을 내가 5개죠. 솔직히 선지가 5개면 5개면 하나는 맞추겠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다. 요 말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말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한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미적분 27번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우리가 3점과 4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3점 다 맞추고 4점을 공략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3점의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내용이 4번 내용입니다. 4번 내용에서
계산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둘 다 중요하지. 그치? 둘 다 중요합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수능 문제 어려운 고득점을 받기 위한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나지 않아서 틀렸던 경우가 예전에는 좀 많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것 자체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사실 작년만 해도 그래요. 작년만 해도 24학년도 수능 우리 역대급 정답률 1%대를 기록했던 22번 문항 있죠. 공통 2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일단 어려운데 여기에서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였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스킵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물론 계속 중요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아이디어로서 못 푼다라는 내용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계산에 해당하는 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비중이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한 3대 7 정도였다면 아이디어에 대한 그걸 포함하는 그 내용이 조금 더 높았다라면 이제는 이게 조금 얘가 높아져서 한 4 정도? 4.5? 저는 한 4.5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 5.5?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조건 해석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거에 해당하는 그 중요도가 기존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아이디어가 중요는 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로서 풀어서 나중에 계산만 하면 되지 하고 그 흘려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에서 미스가 날 수도 있도록 문제를 조작을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지구력, 문제 뭐 인내력, 요런 것들을 좀 챙겨서 끝까지 계산해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답 나올 때까지지 뭐 끝까지라는 이야기는 그지? 끝까지 계산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의 총평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은 문항 배치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더 이상 이제 문항별로 뭐 얘는 수원 나와 수투 나와 이거는 사실 몇 년마다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의 변화는 우리가 계속 딱 고정으로 하진 않아. 근데 올해인 것 같아. 그 변화의 그 시점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는 뭐 몇 번에 나오고 이거를 너무 딱 틀에 박혀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뒤쪽에 일단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이것들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다른 구성 배치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별 난이도 배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쪽에 해당하는 문제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자. 계산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앞쪽 번호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체감으로 당해버린다니까. 선생님이 직접 12번 풀다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라는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12번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 잘 안 풀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른 문제 풀면 되잖아. 상관없다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3점이라고 무시하지 맙시다. 어려운 3점 이거는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객관식이고 3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산과 아이디어. 여전히 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계산에서 비중이 좀 높아졌으니 끝까지 계산하는 그런 지구력을 가져가 보자.
요렇게까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칠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어려운 3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문제를 제가 선정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문제를 좀 같이 보고 6월 모의고사 자, 그럼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할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어려운 3점에 대해서 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향까지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번 한번 같이 볼게요. 25학년도 요번에 봤죠? 6월 미적분 27번입니다. 27번 문항을 좀 먼저 볼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정답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가 안 돼.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정답률이 30%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찍은 수준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애들이 풀었다. 내가 봤을 땐 10%야, 그 정도가. 그래야 20, 20, 20, 20, 20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문항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한번 스텝 1, 2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문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문제 해석은 먼저 뭐 먼저 한다? 그렇지. 목표 정의를 먼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그냥 미지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미지수거든? 근데 어떤 조건, 뭐뭐일 때라고 어떤 조건을 줬잖아. 이랬을 때의 A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A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봤더니 어떤 지수함수 AT 요런 AT라고 안 하고 AX라고 할게요.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러한 어떤 그 지수 함수에서의 A의 값을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다 적었으니까 따로 더 적진 않을게요. Y는 A에 어쩔 수 없이 또 적어야 돼. 위에 점 위에 점 A가 있고요. A는 T, A의 T라고 했고 이 A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접선, 수직인 직선의 뭐죠? X절편과 Y절편을 BC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러면 X절편을 우리는 B 어쩌고 콤마 0 이렇게 될 거고 Y절편을 뭐라고 적는다? C 그래서 0 콤마 0 콤마 어쩌고 요렇게 적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B, C 요렇게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때 접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 굳이 줬는데 L이라고 주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X절편, Y절편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때의 AC하고 AB의 B가요. 값이 언제? T가 1에서 뭐 하대? 에서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어떤 AC와 AB에 해당하는 그 비율 값이 T가 1일 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때의 구체적인 A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 개념은 뭐가 있을까? 이건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풀어볼게요. 관련 개념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치. 여기에서 접선과 수직이라면,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대라면서, 그러면 최대 최소일 때의 조건. 자,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0이면서 이고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요런 조건이 들어간다. 요렇게 정도가 관련 개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 해석이 됐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 그래프로부터 생긴 두 절편,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체의 그 점 A라는 그 점으로부터의 비율 관계가 t가 1에서 최대가 된대. 그러면 어떤 이 값을 t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주고 걔의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동시에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텝 2죠.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했지만 진짜 직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괜찮나? 좀 올라갔죠? 이거 내가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그 칠판에 이렇게 격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칠판은 격자가 없어. 그냥 제 눈대중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상황에서 y는 ax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 해당하는 어떤 접선이 존재할 거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게 너무 달라 보여서 이렇게 그려줄게. 괜찮지? 요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이 파란색 접선을 우리는 L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왜냐면 접선 L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직이면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안 썼지만 A 지난다고 써있다. 그치? A를 지나면서, 그러면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한번 또 그려줘 봅시다. 잘못 그렸어. 풀을 이렇게 올릴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지금 생겼다. 그치?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A를 지나면서 여기서 수직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X절편을 이때 B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치? X절편을 B라고 이야기를 했고, Y절편을 C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X절편, Y절편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 AB와 AC의 비율값.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미분,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X절편과 Y절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거의 L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치. 미분 AT L의 기울기는 AT LNA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 수직인 기울기는 수직이라면 그치 마이너스를 붙이고 역수를 붙여주면 되겠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 at ln a 분의 x 마이너스 t 더하기 a의 t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요거로부터 x절편과 p절편 구할 수 있을까? 그치? 여기에다가 y에다가 0 대입하면 x절편, x에다가 0 대입하면 y절편. 그렇게 해서 제가 구해왔어요.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 원래 빨간 거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p의 좌표는 뭐냐면 a의 et ln a 플러스 t, 0. 그 다음에 C좌표는 0, A의 T, Ln A분의 T 더하기 A의 T승. 요렇게 되겠다. 그럼 이 두 개로부터 이 BC의 두 개의 좌표로부터 AB분의 BC를 한번, 아니 AB분의 AC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C 나누기 AB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GT라고 그냥 정의를 하자고. 정의해도 문제될 건 없죠.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AB의 길이는 그치 여기 A와 A 좌표와 이 B의 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의 ET 더하기 LNA 제곱 더하기 A의 ET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얘를 빼주는 거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AT의 LN A의 T의 제곱 더하기 T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요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씩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T도 뭔가 제곱이 나와 있을 것 같고 A의 2T승도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죠. 밖으로 나오면 A의 T승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살짝만 조작을 해볼게.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T로 묶어주면 어머, 삑삑 소리 죄송합니다. A의 T의 ln A의 제곱 더하기 1. 요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A의 T승으로 묶어주니까 A의 2T의 ln A의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얘는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얘 지금 물론 분모에 있지만 위에 거 지금 분모에 있지만 뭔가 곱해주면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니? 요 정도 센스를 사실 발휘했으면 좋겠는 게 나의 마음. 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분자에 분모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분자에 분수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ATLNA를 곱해 볼 겁니다. 곱해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t에다가 루트 1 플러스 a의 이거 그냥 이걸 뭐지? 바로 풀게요. 바로 풀면 a의 2t의 lnA의 제곱 이렇게 되고 분모에 a의 t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그대로 내려오죠? a의 t, lna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루트 얘의 2t, ln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게 되네요.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생겨진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지? 얘네들 값이 같으니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GT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GT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의 2t 곱하기 ln A분의 t가 됩니다. 얘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준다면 ln A분의 1은 그냥 상수다, 그치? 그래서 t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최대라며. t가 1에서 최대라며. 그러면 g 프라임 t가 0이면서 전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좁으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 g 프라임 t는 앞미분 이렇게 묶여지고, 아니야, 밑에다가 아니야, 그냥 여기다 쓸게. 앞미분 뒷구, 그 다음에 뒷미분 앞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어떻게 묶이냐면 ln a분의 a의 마이너스 2t고 1 빼기 ln a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게 g 프라임 t가 0이다. 요거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t가, 근데 아까 t가 1이라며. 1일 때에서 최대라며. 1일 때 최대니까 1 넣으면 여기 어떤 값 삐르륵 나오고 1 빼기 ln a가 0이 나와야 된대. 즉, 이 앞에 값은 0이 절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a 값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지? 여기가 이게 빠졌죠? 미안. 요 값이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ln a는 2분의 1이니까 즉 a는 루트 2가 되겠네. 자, 이거에서 전후 2보다 클 때는 음수 나온다. 2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양수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포지션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2.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뭐였어? 지수함수 자체에 대해서 접선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울기를 수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최소일 때 도함수가 0이면서 전후 관계가 값이 이렇게 최대로 만들어지도록 세팅이 되는지까지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단순했다고. 풀어보니까 단순하더라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딱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못 풀었을까? 여러분들은 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왜 정답률이 30%야? 이렇게 해서 풀린다는데? 뭐가 안 보이죠?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어떤 비율 형태로 줬단 말이야. 비율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라는 말보다는 이 비율의 모습에 대해서 더 컸던 거야. 그리고 얘 얼마나 매력적이니? 얘가 지금 수직이래. 그리고 얘도 수직일걸요? 아닌가? 얘는 수직이 아닌가? 미안해. 얘까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삼각형 수직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도구적으로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면서 비를 따져야 될 것 같잖아. 비율? 비율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값이 1일 때인데 최대가 되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1일 때 최대라며. 그러면 쟤네 값이 그러니까 값을 따져. 최대일 때 도함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GT 자체에 대해서 얘가 비율이니까 얘가 최대냐 아니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최대일 때 이 비율이 같아지나?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도형 뭐 했을 때 비율의 관계가 최대가 되고 하면 위에 게 커지고 밑에 게 작아지는 건데 요걸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 그냥 우리가 하던 원래 방식대로 하면 그대로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식에 대해서 얘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 이거 빼는 거 요거 살짝 세모다. 요 난이도 말고요.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많이들 흔들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비율 때문에, 이 비율로 표현된 이 모습 때문에 t에 관련된 이 함수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막혔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막힌 거,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야 되나? 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그 도형적인 게 안 나왔거든요. 그 함수 극한, 삼각함수 극한에서 도형 맨날 만들어서 넓이 찾고 넓이의 극한,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채꼴에서 뭐 넓이를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넓이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 그래서 혹시 그런 극한 문제인가? 극한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도 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 되게 매력적이잖아.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t 물음표. 이런 게 왠지 나올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t의 값은 엄밀하게 1이라고 정해져 있었고요. 그치? 1이라고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해. 특별하지 않아. 왜냐면 뭔가 새로운 그런 도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를 안 했어. 도구를 요구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우리가 시야가 벌써 굳어진 거야. 벌써 굳어졌다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도형은 항상 이런 문제였어. 비율? 오케이. 비율이잖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냅다 들이댔기 때문에 문제가 하고 이제 휘말리는 거야. 그때는 내가 평가원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쥐락펴락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내가 끌려간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였지 않았나. 그리고 더군다나 3점짜리라며. 3점짜리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3점인데 자존심도 좀 상했을 거고. 저는 홀수가 나와요, 홀수. 답 원점수 하면 홀수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조차도 시야가 굳어졌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오늘.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어려우면 학생들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들었다라면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율이나 아니면 어떤 도형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문제가 쉽지 않게 풀렸겠지만, 그런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해냈더라면,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GT9에서 성실하게 해냈더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6월 모의고사를 이제 치렀잖아. 다행히 6월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수능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가는 대학에 반영이 안 돼. 다행이지. 잘 본 애들은 아쉽지만 더 잘 볼 수 있어. 어쨌든 내가 이 올해 수능을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을 때 풀어내겠다. 그다음에 내가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했던 그 평가원이 6월은 미리 나 너네 이런 식으로 낼 때 어떤데?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내가 이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을 봐요. 반응과 이런 이제 반응이라 그래봤자 제일 객관적인 반응이 점수겠죠. 점수와 정답률이겠지.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이거 생각보다 먹히네. 요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배치를 늘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어떤 요행이나 도구를 특정한 도구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항들 그 다음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로부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 문제 솔직히 이렇게 GT로 표현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헤맨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문제를 풀어냈던 그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어쨌든 그가 시야가 굳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좀 여러 가지 방향을 봤다면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끌고 왔을 때 내가 그 교육 과정에서의 그 배우는 큰 맥 있지. 큰 맥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스텝 1, 2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어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목표 설정이에요. 어떤 걸 내가 답을 내야 되는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겠지.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 해석, 그러니까 겉조건 해석이랑 속조건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조건을 딱 풀어내겠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이 뭔지를 좀 문제 풀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여기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요런 거 관점이다 해서 바로 풀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거를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어. 괜찮아. 개념의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근데 내가 비율로 해서 안 풀렸어.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개념 또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쓰인 개념이 뭔지 거기서 이게 실질적으로 쓰였구나. 동그라미 치세요. 비율? 안 쓰였구나. X 치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이걸로 잘못 갈 뻔한 거 다시 이렇게 풀어보니까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문제풀이 많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문제풀이 대충 그냥 쭉 대충 풀고 그냥 끝났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쓰인 개념이 뭔지 제발 좀 적으라고. 쓰인 개념이 뭔지 예상해서 적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업이니까 이렇게만 적었지만 예상해서 적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쓰였는지도 체크를 해보세요. 요거 진짜 도움 많이 돼.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이거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자꾸 말게. 실제 시험장에서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평소에 훈련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은 머릿속으로 세워놓고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산을 갈 거야. 산을 갈 건데, 여기에 갈 때 목표는 뭐고, 들고 갈 건 뭐고, 길은 A, B, C, 이런 길들이 있는데,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고 다 지도로 알고,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라는 걸 아는 사람이랑, 가다 보면 무조건 나오겠지. 하고 가는 사람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 사람이랑. 그냥 룰루랄라 가는 사람이랑.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에이,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데랑 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 때 우리가 아직 시간 있어. 5달 있잖아. 150일 남았잖아. 이 기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내면서 여기에서 쓰이는 개념 항상 웬만하면 한 3, 4점 이런 거 어려운 3점이랑 웬만한 다 4점들은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월 모의고사가 전부가 아니니까 이번에 등급컷도 되게 낮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나는 한 85 정도 생각했는데 85점이 뭐야? 80점도 안 나오고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모의고사였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5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차근차근 하나씩 나의 페이스에 맞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